천리마 마트 대쉬 김규삼 1개요. 마트를 소재로 한대한민국의 블랙 코미디 웹툰. 작가는 김규삼 2부 54화를 끝으로 완결이 났다. 연재 당시 인기도 상당했던 편이고 현재 진행 중인 하이브 시리즈와는 완전 다른 느낌의 만화라 독자들이 정글고와 함께 후속작이나 외전 등을 내주길 원했지만 작가가 당근 까지 그려가면서 사실상 거절했으니 후속작은 없다고 봐야 할 듯. 대신 광고라던가 천리마마트 드라마 홍보 등으로 몇 개 정도 더 올라오긴 했다. 이 줄거리. 나의 미친 짓과 너의 운빨로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 정복동 천리마마트 사장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천리마마트. 어설픈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경기도 봉황시의 적자투성이 대형 상점 대마그룹의 공식 유배지인 쌉니다 천리마마트에 그들이 모였다. 대략 내용은 대기업 대마그룹의 이사였던 정복동이 모종의 사고로 그룹의 공식 유배지인 천리마마트로 좌천되자 천리마마트를 폭탄으로 만들어서 본사에 드랍해서 복수하려는 이야기인데, 정복동이 천리마마트에 부임한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이미 정복동의 폭탄 드랍 계획이 크게 삐걱거리더니 결과적으로 부임한 지 2년이 넘게 지난 뒤에도 정복동의 희망인 폭탄 드랍은 현재 진행형으로 산 넘고 물 건너 태평양 어딘가에 표류하고 있으며, 마트를 폭탄으로 만들려고 지시한 내용이 도리어 천리마마트의 매출 신장 및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복동이 아무리 새뻘짓 아이디어를 내어도 문석구의 임기응변과 운 때문에 계속 잘 풀려서 매출이 깎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성장할 정도. 결국 70화에선 마트제 멱뒤로 작전을 바꾸기에 이르며 사실상 접기 시작하고, 커맨드 센터째로 멱뒤해주마. 이 시점부터는 그래도 직원들을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회사 다니면서 해보고 싶었던 기행들을 천리마마트에 저지르고 다니고 문석구가 똥을 치우는 상황이 반복된다. 3. 연재 현황. 네이버 웹툰에서 2010년 8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연재됐다. 작중 그룹 내의 정치 갈등이 폭발하려던 찰나에 정복동이 마음을 돌려 그냥 즐겁고 행복한 마트를 만들기로 결심하면서 2012년 9월 7일자로 1부가 끝나고 3주간의 휴재 기간을 거쳐 2012년 10월 5일 2부 1점당 1001화가 연재를 시작했다. 2013년 10월 18일 마지막 화가 떴다. 작가가 에필로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만화 한 편에 5년 정도 연재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만화가 생활을 더 한다면 앞으로 연재할 수 있는 만화가 4편밖에 되지 않기에 다급해져서 서둘러 마무리했다고 한다. 엔딩은 문석구와 조미란이 연애를 하는 듯한 떡밥이 남겨졌고, 에필로그는 고등학생이 되어 마트의 주임이 된 고미주의 시점으로 마무리된다. 문석구와 조미란은 비밀연애를 하는 것 같단다. 9월 15일 기준으로 유료화가 확인되었으며 10화까지만 무료로 볼 수 있고 11화부터는 유료였다. 이후 2017년 6월 16일자로 재연재를 시작하면서 다시 무료화된다. 재연재가 종료되고 2018년 9월 18일 비슷한 시기에 연재 종료된 다른 웹툰 다수와 함께 다시 유료화되었다. 일본에서는 라인 웹툰 서비스의 일환으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하며, 제목은 원제를 직역한 안천리마 2019년 9월 8일 천리마 네버다이라는 이름으로 드라마화 기념 특별회전이 연재되기 시작했다. 총 4부짜리 단기 연재. 김규삼의 다른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카메오 출연하는 것이 특징이다. 후기 마지막 부분에 뜬금없이 당근을 그렸는데, 아주 오래된 네이버 전통 댓글로 편집부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면 당근을 그려주세요를 적용한 게 아닌가 사료된다. 이게 맞다면 김규삼은 천리마마트 3부나 외전 등 단기 연재는 아예 할 생각이 없는 듯. 사특징. 그림체도 스타일도 전작인 정글고와는 많이 다르다. 김규삼스러운 개그가 잘 묻어나오는 수작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소재 고갈로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말을 들었던 입시명문 사립 정글고등학교에 비하여 꽤나 웃음이 터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림체나 배경도 정글고와는 달리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보인다.
정글고는 등장인물들 거의 전부가 이사장에 샌드백화되어 있고 철저한 괴롭힘만을 보여주는 데다가 이사장은 교직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기엔 너무 저열한 행동들만 일삼은 반면 천리마마트는 정복동이 본격적인 주인공으로서 여러 활약을 하기 때문에 작품성으로 보면 천리마마트가 정글고를 아득히 뛰어넘는다. 여전히 많은 수의 배경을 뽀샵 그라데이션으로 날리고 있었지만 30화 즈음에 들어서는 점점 더 배경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나아지는 그림과는 반대로 2011년 2분기 즈음부터 정글고에서 많은 욕을 먹은 콘셉트인 사회비판 훈계 뜬금없는 개그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다행히 정글고와는 달리 이를 전적으로 미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번안 패턴이 연속되는 단점이 있다. 정복동의 목표가 천리마마트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보니 하는 짓이 대체로 방향성이 일치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에 대한 반응조차 되게 비슷하다는 것은 다소 문제. 예를 들어 정복동의 벌집 소비자 혹은 경쟁업체의 항해 문석구의 설득 혹은 다른 요인의 개입 정복동의 의도와 다른 좋은 결말이라는 패턴은 거의 정착화된 듯. 재미만 있다면 별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불만을 털어놓던 소비자들이 직원의 몇 마디에 갑자기 자기 반성 혹은 사회 비판을 시작하고 180도 태도를 급반전하는 모습은 어색하게 보인다. 개그 만화라는 특성상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복동의 야욕과 회사 내에서의 권영구와의 암투가 주된 내용이었던 1부에 비해 2부에서는 옴니버스 스타일에 가까워지고 있다. 보다 정확히는 정글고 스타일 정복동 사장의 벌짓과 그에 의해 발생하는 반작용, 마트 내의 소소한 일상, 경쟁업체와의 대결 등의 주된 내용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내용을 갈등의 종결자로 끼워 넣는 경우가 많다. 마트 쇼핑을 온라인 게임으로 만들어 대박을 친다거나 전국에서 사들인 재고 돼지고기가 하루 공연하는데 모조리 소비된다거나 하는 건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내용들. 다만 이건 개그 만화의 특성상 이해해 주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작중 언급되는 것을 보면 정복동이 당연하지? 나의 미친 짓과 너, 문석구. 에 운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한 점이나 괜히 터렌마트가 비슷한 짓을 따라 했다가 망한 것에 정복동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점. 그리고 작가가 도중에 넣어둔 문석구의 스탯 등을 보면 만화답게 정복동의 미친 짓과 문석구의 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도 있다. 애초에 그게 만화 초반 스토리 진행 방식이기도 했었고 작중 인물의 시점에선 이렇게 막 굴려대도 오히려 마트가 잘 굴러간 셈이 되어 계속 이대로 마트를 굴리는 거니 개연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유통 대기업은 물품 한두 개라도 드릴 때는 시장조사,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지만 만화니까 적당히 진행해도 문제될 바는 없다. 문제는 정복동의 미친 짓 문석구의 운, 프라피트 하는 스토리 플롯이 너무 남발된 데다 소재가 고갈되어 식상해졌다는 점. 사실 김규삼의 웹툰은 대부분이 사회 풍자성 블랙 코미디물이 많다. 여하튼 이러한 탓에 2부가 길게 가지는 않았다. 정복동의 벌짓 리스트와 그 결과물. 바쁜 사람들을 위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작은 벌짓이었으나 그 끝은 경영혁신이니라. 정복동의 본래 목적은 좌천에 대한 안감음으로 천리마마트를 말아먹어서 본사에 투척하는 똥을 싸는 것인데 실상은 정말 현실의 대형마트의 도입이 시급할 정도로 엄청난 경영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마트 하나 제대로 말아먹겠다고 시도한 것들은 오히려 노동자들과 을 생각한 경제민주화에 가까워 보일 정도. 실제로도 경영학에서 공유가치 창출,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이라고 인프라를 개선시킴과 동시에 핵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있다. CSR의 한 전략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경영하지 않는다. 애초에 천리마마트 같은 장기 부실 법인을 그렇게 쥐고 있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천리마처럼 고위험 전략을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는 건 경영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일단 천리마마트 정도로 경영이 안 되는 기업이라면 리스크 분산을 위해 진작에 법인을 분할하거나 정리하는 식으로 내버리는 게 보통인지라
현실대로라면 정복동은 천리마마트로 좌천되기는커녕 권고사직부터 받고 권영구는 법인 분할 과정에서 독박 쓰는 게 정상이었다. 게다가 채용 방식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만 들고 봐도 상당히 무리한 인사라 할 수 있다. 물론 작중에서는 정복동이 마트를 말아먹으려고 일부러 한 짓의 나비 효과였던 데다가 작중에서도 마트를 망칠 뻔했던 직원이 안팎으로 존재했었다. 여기에 천리마마트가 시도한 방법들은 하나같이 대놓고 마트 말아먹으려고 시도한 것이기에 확실히 리스크가 매우 큰 방법이다. 그 예로 마트 바로 옆에 대규모 농장과 수영장을 짓는 것은 당장 근처 땅값 문제로 직결되기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마트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방법이다. 이리저리 따져도 결국 현실은 시궁창. 애초에 천리마마트는 설정상 돈 세탁용이었고 정복동이 이를 모를 리가 없으니 물귀신으로 무리수를 마구 둔 것이다. 부도가 나는 즉시 정부에서 회계조사부 검 절차에 들어가니 국민들의 여론도 좋은 이 곳을 어떻게 박살낼 수도 없다. 이를 아는 대마그룹에서는 돈 세탁용 대신 이미지 쇄신용으로 천리마마트를 마개조하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런데도 장사가 잘 된 이유는 운빨도 운빨이지만 초기 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람이 정말 잘 뽑혔고 이들의 업무 충성도가 높기 때문이다. 다들 사연 하나쯤은 갖고 있고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부터 큰일인 사람들인지라 정보의 비대칭성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충성도가 높은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때마침 면접이라는 과정이 있었기에 정복동은 이들의 사연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정직원 채용 등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었다. 회장의 오른팔, 동교동 오토캐시백이라는 정복동의 이미지도 천리마마트의 대박에 한몫했다. 정복동을 호구로 만들려던 상대가 도리어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등 별명에 걸맞는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마트를 대놓고 말아먹으려는 행동은 보여줬을진 몰라도 적어도 임금체불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중 고아인 고미주에 고인인 아버지 목까지 챙겨 주었을 정도로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정복동은 일처리 하나만큼은 철두철미했다. 애초에 정복동은 단순히 털 왁스와 관련해서 선점 효과를 놓친 탓에 좌천된 것이지 결코 사보타주 같은 다른 이유로 좌천된 게 아니다. 만에 하나 정복동이 사보타주에 빠졌다면 결코 회장의 오른팔 수준까지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트가 다 쓰러지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문석구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비록 히드라마트 단골이었던 탓에 스파이 소리를 듣긴 했지만 문석구는 전임 점장들이 빠르게 사표를 내는 와중에도 작정하고 버텼지. 적어도 마트 물건을 빼돌린다거나 횡령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쓰러져 가던 마트에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현상 유지에 신경 썼고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전략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그런 문석구에게 늘 부족한 것은 자원, 즉 돈과 직원이었고 그것을 채워주었던 것은 바로 회장의 오른팔, 정복동이었다. 정복동의 지원을 등에 업은 문석구는 덕분에 자원을 적극적으로 굴릴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알바를 시켜 히드라마트를 털어먹는 등 상대방이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경지에 이르렀다. 정복동이 얘기했던 그대로 정복동의 미친 짓, 등호 자금과 이미지, 과 문석구의 운빨, 등호 능력과 끈기, 이 있었기에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천리마마트에서 시행했던 것들은 하나같이 비용 대비 효율이 최악인 것들로 다른 마트 같았으면 시도조차 못했을 일이었다. 그런데도 천리마마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마트 자체가 회장 용돈 처리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기에 표면적으로나마 경영이 자유로웠고 어차피 홀딱 망해도 상관없었고 초반 엄복동의 대부분의 작전이 회사의 예산을 긁어먹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되어 고자본 고위험 전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이미 망할 대로 망해가던 천리마마트에게 리스크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고
정복동은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한 것. 이렇게 도박에 가까운 전략이 제대로 대박을 친 덕에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싼 마트로 거듭날 수 있었다. 다수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였음은 물론 경쟁사 마트를 포함해 다수의 BEP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하고, 그 와중에도 지역 사회와의 상생은 잊지 않고 챙겨서 사회적 비용을 줄였으니 괜히 쌉니다. 천리마마트가 아니다. 종합하자면 정복동의 이미지와 문석구의 실력, 여기에 믿음직한 정직원들과 자유로운 경영 분위기까지,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기에 봉황시의 퇴물로 취급받던 천리마마트가 훗날에는 본점 하나만으로 승부하는 1점 당천, 1점 당천의 인류마트로 나아가 대마 유통의 중추로 성장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모두 맞아떨어지려면 엄청난 운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고위험 전략을 자유자재로 쓰는 건 물론이고, 좋은 사람들을 뽑는 것도 굉장한 행운이니 말이다. 결론적으로 의외로 현실성이 있는 전략들과 창작물 특유의 주인공 보정 행운이 시너지를 낸 결과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복동과 문석구의 전략은 최종적으로 지점을 내지 않는 대신 전국의 개인 소유의 중소형 마트에 천리마마트 상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귀결된다. 이는 상품 공급점이라 하며 대형 마트들이 규제가 심해지자 SSM을 만들고, 이 또한 규제를 받자 이를 회피하려고 만든 변종 SSM이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결국 대기업 마트일 뿐이라는 것. 다만 PB 상품을 다른 마트에도 진열할 수 있도록 BEP 거래를 여는 선에서 그치고, 마트 이름을 강요하는 등의 관여는 하지 않는 게 변종 SSM과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물품을 공급받는 중소형 마트 입장에서 볼 때 천리마마트는 하나의 거대한 도매 채널일 뿐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 마트가 아무 조건 없이 동네 슈퍼매트의 노브랜드 제품을 공급해주는 거다. 6.1 직원이 왕이다. 직원들에게 상감마마 티셔츠를 입하고 고객만족센터 담당의 조폭을 앉혀 용상에 앉아 고객의 응대. 오냐 손님 하다 보면 진상 손님 된다며. 오히려 일반 손님들은 반기는 분위기? 게다가 진상 손님은 고객센터에서 처리해주니 쾌적한 쇼핑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현대카드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천리마마트의 것 그대로다. 매일경제기사. 그 외에도 어느 분식집에서는 뒷면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유니폼으로 입게 하기도. 근로자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인식 하나는 확실하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2018년 10월 18일에 감정노동자보호법, 산업안전보호법 26조 2항이 시행되면서 현실이 되었다. 6.2 비상식적 고용. 이력서 하나 없이 지원하여 공모만 보고 무작정 들이닥쳐 면접장에서 감성팔이를 하는 최일남, 조민다를 그 자리에서 정직원으로 채용한다. 구매한 물건을 핑계로 공갈하러 온 건달, 5인배를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고객만족센터 담당자로 임명한다. 상감마마 티셔츠를 입고 용상에 앉아서 고객을 응대하는 인상 험악한 건달의 모습에 진상 손님이 쫄아서 굽신댄다. 무릎도 꿇고 하자품을 진상하는 모습도 보인다. 진상이 진상했을 뿐. 불법 체류자인 빠야족 41명을 고용한다. 게으르고 돈만 축내는 월급 루팡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단체로 고용한 것. 쇼핑카트 역할로 활용했는데 예상외로 엄청난 말발을 갖고 있어 손님들이 재고품까지 싹 다 사가도록 만든다. 조민달 왈 종특이 이빨 까기. 10살짜리 미성년자와 그의 아버지, 고인을 고용. 다만 이쪽은 마트를 망하게 하기 위한 고용이 아니라 아이를 돌봐주기 위한 고용이다. 그래서 매장 구석에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월급 받고 나와서 과외 받고 가라고 지시. 매장에 교재를 사러 온 부모에게 눈높이 판매로 초등학교 교재 판매 호조. 12화에서 히드라마트의 섹시한 지하주차장 안내원에 대항하여 사거리 교통 통제하던 해병대 전우 회원을 파격적인 조건의 지하주차장 안내원으로 고용. 월급 실수령 250만원, 내대 보험 가입, 학자금 지원, 성과급 추가, 369 보너스 등.
물가가 많이 오른 지금 액수가 250만 원이면 조금 좋은 정도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2010년 최저임금이 4,110원에 주 40시간 근무 시 약 80만 원을 받았으니 일반 인건비의 3배를 주고 고용한 것이므로 굉장히 파격적이다. 모습을 보면 해병을 연상케 하는 복장을 하고 있는데 수트 자체에 냉난방 기능이 있다고 한다. 본사에서 떡볶이 사업을 하라고 하자 히드라마트에서 시위하고 있는 길거리 떡볶이 장사를 고용. 자세한 내용은 17번 참고. 그 소문을 듣고 전국의 맛집 달인들이 몰려와서 대성황. 6.3 문화공연. 문화공연이랍시고 사람 잔뜩 모아놓고 무대에 직원 조민달의 개인 밴드를 내보냈다. 심지어 장르는 데스메달. 잘 하는지 못하는지는 둘째치고 평범한 감성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동네마트 이벤트의 특성상 공연장은 그대로 아비규환이 됐다. 고객 불만 해결을 위해 난입한 5인배와 한 판 붙으면서 고정 격투쇼로 봉황시의 명물이 된다. 제목은 깡패 vs 이교도들. 심지어 시민들의 도전도 받고 있다는 듯. 밴드의 보컬인 조민달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하니 격투쇼가 시작되기 전 얼마간의 공연을 보장받은 듯. 하긴 그래야 시끄럽게 난리치는 이교도들을 깡패가 응징한다는 컨셉이 완성되니까. 연재가 좀 더 진행된 후엔 그냥 조민달과 동료들이 밴드 공연만으로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장면이 나온다. 공연 초기에 비해 평가가 확 올라갔다. 연재 진행 중 조민달의 밴드 공연이 몇 번 큰 호응을 얻어 마트에 도움이 되었다. 이 영향력으로 나중엔 땅값만 작살나게 오르는 데 입구를 떠난 예술가들이 천리마마트에 모여들었다고. 6.4역 발상 수험생 이벤트. 수험표를 가지고 온 알바생은 시급 20% 인상. 게다가 200명 고용. 대략 한 달에 인건비로만 2억 원 지출 성공. 게다가 남아도는 인력을 쓸 데가 없어서 손님을 무등 태워 다니고 건물 앞에 인간 피라미드 장식을 하는 등 돈을 허공에 뿌림. 그 비주얼은 그야말로 붉은 군대 오라돌격이라도 시킬 셈인가. 사람이 많아져 복작복작하니 분위기 업. 직원 대우 좋다는 소문이 젖퍼져 이미지 업 대신 부채는 안드로메다로. 그리고 이렇게 뽑힌 알바들은 두고두고 곳곳에 써먹고 있다. 천리마마트 직영농장, 천리마마트 온라인몰 배달 서비스, 경쟁마트 출혈 할인 털어먹기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 중. 결국 200명어치 인건비는 알뜰하게 뽑는 듯. 6.5 마트 입구 교체. 정복동은 마트에 손님이 너무 많다며 손님을 적게 오게 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기로 작정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회전문인데 고객이 인력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일정량 이상 충전해야만 진입할 수 있다. 일단 진입하면 충전을 완료할 때까지 같아서 나오지도 못한다. 몸매 좋고 얼굴 예쁜 조밀한 주임이 아침마다 다이어트 한다고 문을 돌려대는 통에 천리마마트의 명물이 된다. 게다가 어느샌가 추가 충전하면 건전지도 사은품으로 준다고. 다만 작중에 손님이 이를 직접 돌리는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손님에게 불편한 사항이기에 얼마든지 항의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딱히 언급은 없다. 후에 회전문 알바인 벤클리프를 강제 고용하며 해결된 듯 싶다. 주차장 출입문에 설치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입할 가능성도 있다. 6.6 설명절 선물은 현찰로 하세요. 23화에서 9만 원이 들어있는 현찰 봉투를 11만 원에 판매. 고작 원가의 22%만 남겨먹는 양심적 판매로 인하여 폭발적 판매 기록. 히드라마트에서 쇼핑하고 나오던 사람들이 죄다 환불하고 현찰 세트를 구입하여 엄청 남겨먹게 된다. 원가 9만 원인데 11만 원에 팔면 이윤이 남느냐와 중국산 현찰이냐고 묻는 질문이 유머. 사실 포장재, 고급 봉투, 값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22%를 전부 남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연재할 당시의 댓글에서도 조금 더 내고 깔끔한 새 지폐의 선물 포장, 마트 포인트도 쌓아주는 걸 고려하면 생각보다 좋은 거라는 의견이 추천을 많이 받았다.
선물 세트들이 최고 30% 이상의 이윤을 암암리에 남기는 걸 생각하면 대놓고 22%만 남기겠다고 하는 게 정말 역발상이다. 10세트 사면 1번지 세트 덤으로 준다. 110만원 팔면 수익이 11만원 남는 구조. 10%밖에 안 남는다. 55화에 나온 바로는 2500세트, 원가 2.25을 모두 팔았다고. 게다가 55화, 2011년 추석, 애선안과 선물 세트인 척하고 숨겨놓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설 세트에 불만을 제기하던 히드라마트와 터렌마트를 동시에 설득했다. 로열티를 받고 납품권을 사가는 게 유머. 드디어 프랑스에서 모노폴리로 현찰 선물 세트가 출시되었다. 2,500만원 어치의 유로화가 들어있다고 한다. 6.7 아마존식 수족관. 원안. 마트 벽을 수족관으로 장식하여 손님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문석구. 수정안. 거기에 빠야족을 투입하